네, 안녕하세요. 로열로더 로로쌤입니다. 자, 오늘은 셀트리온 그룹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칼럼에도 올려드렸는데 임상결과 발표 후에 하락 시작되고 있지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 단발성 재료에 의해서 상승한 부분이 다시 되돌림이 나오는 것이냐? 아니면 미래 성장성이 있으니 조정인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선택을 해야 되는 시점이다. 자, 칼럼의 경우는 이제 저희가 여성경제신문을 계속 꾸준히 올려드리고 있는데, 그냥 제 채널 보시면 요 커뮤니티 들어오시면 됩니다. 홈, 영상, 재생목록 커뮤니티, 모바일도 똑같습니다. 이 커뮤니티가 이 게시판 기능을 하고 있지요. 그래서 요 보면은 자세히 보기 누르시면은 이렇게 저희가 링크까지 다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여기 기자 선생님께서 이제 제목은 만들어 주셨는데, 주가가 폭락되는데 이게 다 팔아야 되느냐, 아니면은 어떻게 새로 신규 매수도 되느냐, 아니면 들고 가야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차익 실현 매물이 나와서 고민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용을 올려드렸으니 참고하시고요. 제가 간단히 영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임상 이상 결과 자체는 괜찮았던 것 같아요. 지금 얘기 나오는 것도 이제 좋다 나쁘다 말씀하시는 분들이 의견이 분분하긴 한데, 중요한 것은 이제 지난번에 우리 백신 얘기 나올 때도 가장 중요하게 보는 거 뭐였어요? 안전성. 일단은 이 효과를 보던 못 보던 간에 안전해야지 투여를 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게 안전성인데, 안전성에 대해서는 정말 문제가 너무 없다. 그리고 이제 기존에 미국 FDA 승인을 받은 일라이릴리랑, 그리고 이제 리제네론, 이쪽하고 비교했을 때 셀트리온이 더 좋으냐 나쁘냐, 비교 우위, 같은 항체 치료제 계열이니까 비슷한 기전이다 보니까 이제 어느 쪽이 더 나은 것이냐라고 하는데, 이게 비교하기가 사실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셀트리온 측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권기성 연구개발본부장이죠. 이제 릴리랑 이제 리제네론 항체 치료제와 타겟군은 유사한데 중증등까지 이제 동등 결과 이상을 얻었다, 동등 이상의 결과를 얻었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는 셀트리온 측에서 얘기하는 것이고, 이 부분을 이제 부각하는 거는 이제 당연히 팔은 안으로 굽으니까 저희도 그렇게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그런데 이제 명확하게 얘기를 하면은, 실제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임상시험 환경이 다르죠. 이 환경에 좀 차이가 있고, 그리고 이제 이 환자를 분류하는 분류 기준이 달라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비교하는 건 사실 쉽지는 않다. 저도 셀트리온이 좀 더 낫지 않나라고, 이게 팔은 안으로 굽는다라는 것도 당연히 존재하겠죠. 좀 더 낫지 않나, 유효하지 않겠느냐라고 보는데, 동등 이상이지 않겠느냐라고 보는데, 이거는 제가 그냥 주장하는 것이고, 명확하게 수치로 나타내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여러분이 알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떻게 갑론을박이 나와도 명확하게 답을 내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임상 내용 결과 발표 나온 거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은, 이 레케로나라주가 이상 결과는 긍정적으로 나왔다. 경증이나 중등증 환자, 이제 이분들이 중증 환자는 보통 이제 입원하는 비율 쪽으로 가는데, 이 중증 환자 발생률에서 위약군 대비해서 54%의 이제 효과, 그리고 중등증 환자군만 보면 50세 이상으로 보면은 50세 이상만 보면은 68%의 감소 효과가 나왔다. 그러니까 중증으로 발전할 확률이 이만큼 적다. 절반 이상, 그리고 3분의 2 이상 감소 효과가 있다라고 나왔는데, 이게 인원이 조금 적다 보니까 좀 임상 3상이 원래 보편화하는 과정이죠. 그래서 임상 3상까지 해서 조금 더 통계를 내봐야 되는데, 현재까지는 유의미한 이제 효과가 있다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시면 되고, 그래서 회복 기간 같은 경우도 일단 중증으로 발전하지 않는 것만 해도, 지금 치료제라는 게 우리 감기 생각하시면 된다라고 했어요. 감기라는 게 감기약 먹으면 바로 다음날 흔쾌하게 깨어나고 하는 거 아니죠. 감기가
이제 뭐 심해지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중증으로 발전하지 않고 다른 합병증이 일어나지 않도록 감기약을 먹는 것이고, 사실 가만히 있어도 자체 치유가 되죠. 코로나 보시면은 그냥 자체 치유되는 사람도 많잖아요. 치료를 안 받아도. 그런데 중증으로 넘어가서 위험해질 확률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제 사망률이 그래도 뭐 2% 정도라도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제 뭐 제한하기 위해서 치료제를 가는 거니까, 치료제를 투여했을 때 중증 환자로, 그리고 사망하지 않는 게 중요하다. 우리가 사망하지 않는다라는 것만 해도 얼마나 뭐 자유로워질 수 있겠습니까? 그 공포감에서는 좀 자유로워질 수 있겠죠. 그러니까 참고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중요한 거다. 감기처럼. 코로나에 걸려도 그냥 회복되는데, 사망하지 않는다라는 거. 이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여기에 이제 회복하는 기간, 감기약도 마찬가지죠. 조금 빨리 나으려고 약 먹는 거잖아요. 감기약 먹으면 빨리 낫는다. 어릴 때부터 무수히 듣던 얘기입니다. 자, 회복 기간에 대해서 보면은, 자, 기간 같은 경우는 위약군 대비해서 3.4일 정도 단축되는 효과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3일이나 단축되는 거면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2주 생각하고 있는데 2주에서 한 달 생각하고 있는데 한 3일 정도, 3, 4일 정도 단축된다라고 하면은 뭐 괜찮죠. 좀 더 조금이라도 빠르게 정상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니까 안정성만 확인되고 3, 4일 빠르게 그러면은 이제 투여 받을 만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50세 이상 이제 중등증 환자군에 대해서는 위약 대비해서 5일에서 6일 정도 단축 이상 효과의 단축 이런 효과가 있다라고 하니 기간적인 측면에서도 좀 유의미한 효과가 있다. 그래서 중증으로 가는 확률 감소, 기간 쪽에서도 단축,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제일 중요한 게 안정성 쪽에서 뭐 일라이릴리나 뭐 해서 이 중증 환자한테도 투여하려는 이제 뭐 약물들 같은 경우에는 자꾸 중단되거나 하는 경우가 있죠. 그리고 존스앤존슨도 그렇고 아스트라제네카 뭔가 사망하는 사건이 벌어지거나 큰 부작용이 발생하면 임상이 중단되는데, 그런 안정성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뭐 논란이 없다. 효과가 뭐 일라이릴리랑 이제 리제네론이랑 비교해서 좋냐 나쁘냐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갑론을박이 있는데, 안정성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아무도 얘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 아직까지는 괜찮고, 이걸 좀 더 보편화해서 임상선상에서 더 많은 데이터를 수집해서 그때도 없으면은 괜찮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현재까지는 좋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러다 보니 기존에 셀트리온 악성 리포트 때문에 밀렸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25만 원 아래로 내려가는 거는, 이거는 굳이 나와야 되는 움직임이 아니다. 이거는 과도하게 수급적으로 밀어내는 거예요. 이 당시에 기관이 계속 8월부터 해서 매도하는 구간이었죠.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시장이 수급적으로 안 좋은 구간에서 심리적인 부분까지 포함해서 이제 밀린 것이고, 그리고 사실 25만 원만 내려와도 땡큐입니다라고 말씀드렸죠. 이 아래는 무혈입성이고, 이때도 칼럼을 제가 올려드린 거 기억나실 거예요. 이 구간에서 올려드렸는데, 그때 이후로 막 올라왔는데, 이 올라온 게 이제 이 코로나 치료제에 대한 기대감으로 올라온 거 아니냐. 이 기업은 원래 여기 있는 게 정상인데 치료제 때문에 올라온 게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모양을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급등이 나왔죠. 천장 하나 찍었죠. 그리고 다시 한번 봉우리 하나 찍었죠. 이중천장이네요. 그럼 어떻게 돼요? 봉우리가 두 개고 고점이 낮아져. 그러면 어떻게 돼요? 추세적으로 이게 고점 징후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이슈에 의해서 매매하시는 분들은 사실적으로 적어도 35만 원 이탈하면 정리하는 게 맞아요. 이슈에 의해서 들어가신 분들은. 그리고 이 기존 고점을 넘어가지 못한다라고 하면 정리하는 게 맞고요. 요거는 이제 차트 분석상으로는 기술적 분석상을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전 고점보다 고점이 낮아지면은 이게 고점 징후, 고점을 낮추는 게 굉장히 안 좋은 거다라고 누누이 말씀드렸죠. 그래서 참고 정도 하시고요. 자, 그러면은 이거는 단기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원래 매도하고 나와야 되는 게 맞다. 근데 난 밑에서부터 그냥 쭉 편안하게 들고 올라왔고 수익도 많이 발생돼 있고 뭐 괜찮은 것 같다. 그래서 더 들고 가고 싶은데 지금 괜찮은 거냐라고 고민하시는 분들 있죠.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 저희 이제 2019년부터 해가지고 2018년 하반기에 말씀드렸죠. 2018년 하반기부터 2019년까지는 셀트리온은 별로 좋지 않다. 바이오시밀러가 글로벌 빅파마한테 견제를 받을 것이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제 조금 어려움을 겪는다라고 말씀드렸던 내용, 이 부분이 2018년도에 말씀드렸는데
JP 모건의 그 악성 리포트에 그 내용이 다 포함되어 있다고 말씀드려서 조금 더 구체화가 돼 있었죠. 기존에 말씀드린 내용을. 제가 좀 쉽게 풀어드린 내용을, 저 조금 더 전문적인 부분까지 해서 구체화해서 나온 것인데, 이게, 올해 나온 게 아니라 2018년도에 이미 나온 얘기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2년 뒤에 나온 거예요. 2년 전에 반영된 거를 2년 뒤에 반영이 된 얘기가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된다. 그래서 2019년에 저희가 계속 말씀드렸던 20만 원 아래 18만 원 전후 뭐 이런 구간에서는 계속 장기 투자 가능한 종목으로 저희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 둘 중에 하나, 뭐 조금 작은 종목 하시는 DB하이텍까지 말씀드렸죠. 이렇게 해서 이 IT 쪽 하나 가져가시고 기본적으로 두 번째로 LG화학, 삼성 SDI도 좋지만 저는 LG화학이 좀 더 안정적이지 않느냐. 이게 아들에게 물려도 아들, 딸에게 물려줄 종목 고민하실 때 이렇게 보시면 된다라고 했죠. 그리고 세 번째가 셀트리온 그룹주 하나 가져가시면 된다. 저희는 좀 안정적으로 매매하실 분들은 셀트리온이나 셀트리온 헬스케어 가져가시면 되고 저희는 좀 트레이딩 관점이니까 제약을 가져갑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네 번째로 삼성 SDS 이거는 짧게 보시는 분들 1, 2년 보시는 분들이 보는 게 아니다. 이거는 진짜 아들 딸에게 물려줄 분들만 보시는 거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삼성그룹에서 4차 산업혁명 관련 쪽으로 해서 이 삼성전자를 제외하고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게 제가 볼 때는 삼성 SDS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재용 부회장 쪽으로 이제 경영권 승계가 넘어가고 하면은 삼성물산하고 삼성 SDA가 좀 부각이 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측면을 생각했을 때 아들 딸에게 물려줄 종목은 이렇게 네 가지로 분류하면 되지 않을까 싶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중에 셀트리온이 있었지요. 자, 이때 매수하신 분들은 지금은 보유하셔도 돼요. 지금도 이렇게 내려왔어도 한 2배 정도 수익권이죠.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때 셀트리온이나 셀트리온 헬스케어 매수하셨다. 그래서 아들, 딸이 물려주려고 가져왔다. 그냥 들고 가시면 되지 않나 싶어요. 중장기로 보시는 분들은. 지금 구간은 괜찮다. 단기적으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는 거는 기대감으로 이렇게 올라올 때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이 정도 움직임이 나오면 삼성전자든 현대차든 LG전자든 이렇게 나오면은 이거는 슈팅이다. 이격이 많이 벌어진다. 그러면은 슈팅성 움직임이다라고 보고 여기서 조금 쉬어야 된다라고 항상 말씀을 드리죠. 이격이 이만큼 벌어졌잖아요. 그리고 40만 원은 저항이죠. 그러면은 이 저항권을 돌파해서 더 가면 이건 내게 아니다라고 보는 거예요. 트레이딩 관점에서 보시는 분들은. 근데 뭐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은 상관이 없다. 상하 파동에 흔들릴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왜냐, 이 치료제 이슈 때문에 들어오신 분들은 빠져나가는 게 맞아요. 치료제 이슈는 한 차례 고점을 만들었고 이 고점까지 못 갔으니까 상승이 정체될 때는 정리하는 게 맞는 거죠. 치료제 이슈로 들어가신 분들은. 그리고 못 빠져나왔다라고 하면 그거는 이제 본인이 욕심 때문에 못 나오신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이 셀트리온을 중장기로 나는 계속 뭐 1, 2년, 뭐 5년, 뭐 10년 더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은 신경 쓸 필요 없이 들고 가도 된다. 그리고 지금 매수해도 됩니까? 괜찮아요. 매수하는 건 전혀 상관없다라고 생각해요. 대신 단기 트레이딩 하시려는 분들은 요거는 생각하셔야 돼요. 최근 이렇게 급락이 나오면은 기간 조정이 좀 나올 수 있고 그리고 나서 뭐 2차 치료제로 승인한다, 조건부 승인한다라고 하면은 그게 또 재료가 나서 35만 원 두들기거나 그 전에 35만 원 붙여놓으면 35만 원을 돌파하는 상황으로 만들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 트레이딩 하시는 분 대신 시간을 좀 투자하셔야 된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저희가 굉장히 좋아하는 거죠. 저점 구간에서 그냥 매수해놓고 시간을 투자하는 거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시간을 투자하실 분들은 매매하는 거 뭐 전혀 뭐 부담스럽지 않은 것 같아요. 뭐 35만 원부터 해가지고는 계속 이렇게 내려오면은 분할로 한 30만 원까지는 분할 매수할 수 있는 구간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30만 원 아래로 내려오면 이거는 무혈입성이고 원래 내려가면 안 되는 구간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실적이 뒷받침되는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제가 2019년에는 안 좋을 겁니다라는 얘기를 계속 말씀을 드렸고 2020년에 기대가 높다. 유럽 쪽으로는 이제 램시마 SC가 출시가 되고 그리고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트룩시마랑 허주마 그 중에서 트룩시마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높습니다라고 했는데 이대로 잘 이어지고 있지요. 램시마 SC
뭐 이거는 오리지널 약품인 레미케이드 존슨앤존슨도 실패했는데 SC 제형으로, 그러니까 정맥 주사 제형으로 IV로 이제 우리가 보통 흔히 닌겔이라고 많이 얘기를 하죠, 일반인들이. IV로 정맥 주사 제형으로 투여하던 거를 이 SC 제형, 이 피하 주사 제형으로, 여러분 주사기로 이렇게 쭉 약물해서 투여하는 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죠. 이거는 물론 뭐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 뭐 혈관 찾고 하겠지만 일반인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냥 피하 주사 제형은. 그래서 요 간편하기 때문에 이 SC 제형으로 자가면역 질환 뭐 치료제 같은 경우는 다 전환을 하는데, 존스앤존슨도 이 과정을 실패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복제약이라고 사람들이 저 기업은 뭐 신약 개발 기업이 아니고 복제약이고 이렇게 폄하하던 사람들을 놀랄 정도로 셀트리온이 성공을 한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 램시마가 유럽 시장 점유율이 이제 오리지널 약품 레미케이드보다 더 점유율이 높아서 57, 8% 왔다 갔다 하는데, 57% 정도 왔다 갔다 하는데, 램시마 SC 같은 경우에는 경쟁이 없는 거죠. 그럼 휴미라나 이런 다른 자가면역 치료제는 뭐 의학 쪽에 계신 분들은 더 많이 아시겠지만, 제가 아는 바로는 계속 투여를 하면은 뭐 항생제처럼 뭐 약을 계속 먹으면은 우리 내성 생긴다라고 하죠. 내성이 좀 잘 생긴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공부한 바로는 이렇게 주기적으로 좀 이제 다른 약품, 약물로 이제 교체를 해주는 과정이 있는데, 뭐 램시마 같은 경우는 정맥주사제니까 좀 어려웠었죠. 그런 측면에서 이제 램시마 SC가 굉장히 각광받을 것이고, 그리고 램시마랑 다르게 램시마 SC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 더 그 영업이익률이나 이런 부분 본인들이 얻어가는 게 좀 더 이익률이 더 크다라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램시마 SC가 3분기 뭐 하반 끝날 때쯤에 이제 더 많은 국가로 확대되고, 이제 4분기부터는 제대로 실적에 잡히고 올해는 점차 점유율을 확대해 나가겠죠. 그러면은 올해까지 해서도 뭐 계속 이제 꾸준히 이제 셀트리온 실적이 계속 향상이 된다. 작년 실적은 뭐 얘기할 뭐 필요가 없죠. 이건 그냥 숫자 보시면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아실 수 있는 거예요. 3천억대에서 이제 그래도 성장은 해 나가고 있었는데, 이제 회계 그 기준 바뀌면서 이제 이건 좀 바뀐 거고요. 3천억대에서 올라가고 있었는데, 보세요. 3,780억인데 작년 3분기 실적이 2천억대죠. 작년 1분기에 1,200억대, 2분기에 1,800억대, 그 다음에 점점 늘어나는 것이 확인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램시마이스 당연히 4분기에 더 이제 점유율이 확대되고 하면은 올해까지 해서 굉장히 뭐 좋은 실적이 예상이 되고, 올해까지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이제 계속 이제 신약을 계속 출시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모멘텀이 계속 살아 있는 거예요. 글로벌 블록버스터급 신약들이 하나 둘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램시마, 트록시마, 허주마, 바이오시밀러 3종 아주 잘해주고 있고, 램시마 SC가 지금 출격을 하고 미국에도 준비를 하고 있죠. 거기에 이제 휴미라 같은 경우가 이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휴미라에 이제 바이오시밀러가 이제 올해, EMA가 같은 경우는 올해 빠르면 1분기, 3월 정도? 그래서 1, 2분기 정도에 승인 나지 않겠느냐. 이미 EMA 승인 권고는 획득을 했습니다. 그래서 참고 정도 하시면 될 것 같고, 아바스틴 같은 경우도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 이제 EMA 이제 유럽 쪽에, 항상 유럽 쪽 먼저 신청하죠. 신청 뭐 예상하고 있습니다, 올해. 그래서 상반기 정도의 가능성 있지 않겠느냐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럼 휴미라, 그리고 아바스틴, 그리고 스텔라라 같은 경우도 진행 중이죠. 요거는 이제 2022년 하반기에서 2023년 생각하고 있고, 예. 그래서 2022년 하반기에서 그 사이에 이제 임상 3상이 종료되면은 그 후에 또 신청을 하겠죠. 그리고 2023년 같은 경우에는 졸레어가 기다리고 있고, 그리고 2021년 올해 또 상반기 같은 경우에 이제 뭐 임상 3상 뭐 진행한다라고 하는데, 요거는 좀 기다려야겠죠. 프롤리아 같은 경우는 좀 기다려야겠죠. 그래서 뭐 계속 적용증이 매년 한 개 이상 바이오시밀러를 출시할 계획이다라고 하고, 케미컬 쪽으로도 계속 신경을 쓰고 있고, 그래서 뭐 이제는 복제약만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신약까지도 개발을 하는 기업으로 해서 이번
레키로나주의 이 항체치료제, 항체치료제 이쪽은 이제 신약 개발을 할 수 있는 기업이다라는 것을 이제 다시 한번 이제 입증을 하는 것이, 이게 안정성부터 시작해서 잘 뭐 승인까지 받는다 해서 출시가 돼서 잘 된다라고 하면은, 이게 뭐가 되냐면은 지금 당장의 실적, 물론 도움이 되겠죠. 근데 그것보다는, 당장 실적보다는 이 신약을 개발할 수 있는 기업이라는 것과 노하우가 이제 축적이 되는 거죠. 그러면 다음에 이런 상황이 나오거나 아니면 새로운 신약을 개발할 때 이런 노하우가 축적돼야, 경험이 또 쌓여야 이제 셀트리온이 할 수 있는 것들이 더 많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성장 가능성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뭐 긍정적인 뭐 평가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다. 이게 단기적인 실적, 외국계 증권사에서 뭐 한 4천억 정도인데, 이걸 가지고 이 셀트리온이라는 기업이 뭐 주가가 급등 나오는 거는 오바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거는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실적 전체적으로 한 분기도 아니고 전체 다 해서 4천억인데, 이걸로 셀트리온의 밸류를 뭐 과하게 높게 측정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해요. 대신 저는 이 노하우가 쌓이는 게 중요하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거를 뭐 그 실적으로 하나도 환산이 되지 않더라도 그냥 거의 원가 정도, 원가랑 뭐 이런 부분, 이제 손해 보고 팔면 안 되니까 원가 정도에서 저 청산을 하고 수익을 하나도 안 본다고 해도 이거는 셀트리온의 기업의 위상이 올라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저는 긍정적이라고 생각해요. 이거 외에도 애초에 그냥 셀트리온 자체적으로도 실적은 계속 꾸준히 올라가는 기업이고, 오죽하면은 이제 서정주 회장이 화이자를 따라잡겠다라는 말까지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그런 부분은 여러분들이 이제 뭐 실적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2030년까지 투자하는 금액이 40조 투자한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바이오의약품 쪽에 25조, 합성의약품에 5조, 그리고 유헬스케어 쪽으로 해서 10조 해가지고, 영업이익 측면에서는 이제 글로벌 뭐 1위를 다투는 이제 화이자를 넘어서겠다라고 얘기하는데, 넘어서지 못하더라도 이 포부에 대해서 좀 충분히 타당성이 있다라고 여기는 사람들도 꽤 있습니다. 물론 넘지 못하더라도 추격은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느냐라는 시선도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주총 기다리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 셀트리온 3사 합병권에 대한 이슈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뭐 헬스케어나 제약 쪽 들고 계신 분들은 코스닥 쪽에서 이제 낮은 밸류를 받았던 부분이 이제 이동하기 때문에 그 코스피 쪽으로 이동할 수 있기 때문에, 합병이 되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긍정적인 요소가 될 수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그냥 실적이 좋아지는 기업이고, 이번에 좋은 노하우를 쌓았고 재료 노출로 밀린 거 괜찮다 그러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신규 매수, 아직까지 뭐 만약에 조금 더 밀린다 해도 이상할 건 없죠. 그거는 지금부터 이제 심리적인 구간인 거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우려감을 갖기보다는, 신규 매수를 난 하지 않겠다, 못 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매수 안 하시면 돼요. 근데 적어도 보유하신 분들이 위쪽에서 매도를 못 했다면은 지금은 조금 기다려 볼 만한 구간이 아니겠느냐. 당장 실적 발표가 나와도 긍정적일 것이고, 실적이 계속 개선이 되니까 긍정적일 것이고, 여기에 주총 가서 이제 뭐 3사 합병된다라고 하면 이 이슈도 긍정적일 수 있고, 거기에 이제 조건부 승인 얻으면 거기서 또 긍정적인 효과가 다시 한번 나올 수 있고, 기존에는 기대감으로 올랐지만 조건부 승인 받으면 이거는 팩트가 확인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실체가 생긴 거예요. 언제나 바이오 기업들, 제약 바이오 쪽은 실체가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거다라고 했어요. 라이선스 아웃 같은 경우도 이 단계별로 다 받으면은 굿이에요. 아주 좋죠. 근데 단계별로 못 받고 반환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한미약품 사례 보시면 알 수 있듯이. 그런 것처럼 팩트가 있어야 되고 이 실체가 있어야 되는데, 이 실체가 셀트리온이 확인된다라고 하면은 제가 볼 땐 이 40만 원은 그냥 지나가는 가격이라고 생각해요. 40만 원이 문제가 아니죠, 셀트리온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근데 단기적으로 봐도 올해 40만 원 넘어가는 거는 뭐 어렵지는 않을 것 같아요. 셀트리온에 뭐 엄청난 뭐 새로운 악재가 나오지 않는 이상, 지금 상황에서는 셀트리온의 이 성장성을 계속 반영한다라고 하면은 40만 원 넘어가는 거는, 이거는 뭐 어려운 일이다 쉬운 일이다가 아니고, 이거는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지나가는 길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뭐 계속 말씀드렸던 그 자연스럽게 쉽게 넘어가는 길이다라는 거는 목표치가 아니라
여기서부터 넘어가면서부터 시작이 된다라고 말씀드린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었지요. 그 정도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뭐 그렇게 걱정할 기업은 아니다. 신규 매수는 당장 아직까지 뭐 추가 하락이 나올 수도 있으니 여기서 이제 하락이 제한되면 기존처럼 이 구간에서 제한된다라고 하면은 제일 좋은 것이고, 만약에 32만 5천 원 이런 구간을 뭐 이탈을 추가 하락이 나올 뭐 확률도 뭐 없다라고 할 수는 없으니 매수하기는 어렵다라고 하시면 매수는 안 하더라도 기존 보유하신 분들이 이제부터는 매도하는 구간은 아니다라는 거. 그리고 내가 조금 들고 있었다. 너무 물량이 뭐 한 10%밖에 안 된다라고 하면은 뭐 한 30만 원대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는 조금 늘려볼 수 있는, 셀트리온 그룹주는 한 30% 정도 들고 가는 건 전혀 부담이 안 되는 기업이죠. 30%에서 뭐 많게는 한 40%까지도. 제가 웬만하면은 30% 넘어가는 비중에 대해서 말씀드리지 않죠. 50% 넘는 건 말도 안 되는 거라고 말씀드리고, 웬만하면은 여러분들이 할 만한 건 아니다. 비중을 나눠서 최소한 한 세 종목은 가져가셔야 되기 때문에 30, 30, 40 이렇게 가져가는 것도 이 40% 들어가는 거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 삼성전자, 셀트리온, LG와 이런 정도 되는 종목 아니면 40%도 들고 가는 거는 무리다라고 항상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그 정도로 성장성 좋은 종목들만 가져가야 된다. 그게 아니면 보통 한 4종목에서 5종목 정도 들고 가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렸죠. 2, 30% 정도 해가지고 20% 정도씩 5종목 하면 뭐 깔끔한 것 같고요. 분산 투자를 항상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셀트리온은 지금 구간부터 해서 만약에 30만 원까지 내려온다면 3, 40% 정도까지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 구간에서 40%는 아니고요. 네. 그래서 물론 헬스케어랑 제약은 또 가격대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참고 정도 하시고, 지금은 뭐 종목을 제가 추천을 드리거나 그런 게 아니라 이 종목에 대해서 그냥 성장성이나 이런 관점에 대해서 단기적으로 들어가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반등 나오면은 40만 원이나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은 정리를 하시는 게 맞다. 트레이딩 관점으로 들어가신 분들은. 단기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또 이것도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초단기가 아니고요. 보통 단기라고 하면은 3개월 정도까지 매매하는 걸 단기라고 해요. 뭐 데이 트레이딩이나 이런 부분 초단기 매매고요. 뭐 스캘핑, 데이 트레이딩 이런 건 초단타 매매고요. 보통 3개월 정도까지를 단기라고 합니다. 한 6개월 정도까지를 중기라고 하고, 이걸 넘어가면 이제 장기라고 하죠. 그래서 참고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린 단기는 3개월 이에 전후 되는 정도의 기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트레이딩으로 들어가신 분들은 반등 시 정리하시는 게 맞고, 투자로 들어가셨다? 그냥 신경 쓰지 마세요. 셀트리온이라는 기업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제가 투자의 개념으로 들어가시는 분들은, 장기 투자로 들어가시는 분들은 아예 계좌를 장기 종목들은 따로 만들어서 그냥 평소에 안 보면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안 보는 게 나아요. 볼 이유가 없어요. 좋은 종목들은. 뭔가 이슈가 생기거나 크게 한번 매도해야겠다 싶을 때만 한번 뭐 열어서 보시는 거고, 크게 안 보셔도 돼요. 한두 달에 한 번씩 그냥 내 종목 잘 있나 이렇게 확인 정도만 하시면 되지, 평소에는 안 보셔도 된단 말이에요. 계속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아파트 구매해 놓고 나서 매일매일 시세 확인하는 사람은 없죠. 뭐 한두 달에 한 번 정도 뭐 좀 올랐나? 아유 올랐네, 좋구나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장기적으로 아들딸에게 물려준 종목들 그냥 한두 달에 한 번씩 그냥 잘 움직이고 있구나, 특별한 사항 없구나, 그 정도만 체크하시고 평소엔 신경 안 쓰시면 된다라는 거, 요 정도까지 말씀드리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자세한 내용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말씀드린 요 칼럼 올려드렸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검색을 하셔도 되고요. 여성신문의 요 카테고리 들어가서 확인하셔도 되고, 제 요 커뮤니티 오시면은 항상 제가 이렇게 올려놓으니까 커뮤니티 들어와서 요 클릭하시면은 바로 볼 수 있다. 그래서 한 번씩 읽어보시면은 그래도 좀 도움이 될 겁니다. 더 많은 얘기를 싣고 싶은데 글로 많이, 많이 얘기하면은 또 지루해 하시니까 최대한 좀 줄여가지고 좀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투자에 참고하셔서 안전 투자하시는데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물러가겠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댓글, 알람 설정해 주시고요. 네, 모두 영상 잘 참고해서 안전 투자하시고 주말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